자,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 보겠습니다. 절차 12번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 파트가 좀 양이 많은데 우리 시험은 또 잘 안 나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겠습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조치 좀 전에 다 배웠습니다. 사업조치들이 주택건설하고자 할 때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이걸 성인을 받으면 공사에 착수를 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검사를 받아서 합격되어지면 입주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 이 파트까지 시험에 나오겠죠. 자, 사업계획 승인 딱 나면 첫 번째입니다. 승인 받는 그 승인의 성적이 무엇이냐 나와요. 지금요 재량입니다. 재량이. 그래서 승인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승인해 준다가 아니고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 이건요 안 해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그 대상 주택 단지는 얼마이냐 보니까요 한 번에 지어질 때 3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이상인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완화를 한 것이겠죠. 50% 이상 신설되었죠. 이 파트가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인데 어떤 경우냐 하니까요. 일단 단독주택이 나올 때하고 공동을 구분을 합니다. 해서 단독일 때 30%, 50% 이상인 경우는 한옥 단지일 때 50% 이상이다. 또요.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한 필지 안에서 지분 나눈 식으로 해서 주택을 그렇게 할 때입니다.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필지를 구분할 때는 이제 할 때는 30개 이상인데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한 필지 안에서 딱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50% 이상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은요. 자,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저기 정비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삼동이겠죠? 개선사업 또는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할 때입니다. 요 두 사업을 할 텐데 요 사업을 할 때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의 사업은 5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형 생활 가운데서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나올 때입니다. 이것이 나올 때인데 이때 세대별로 전부 다 30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나올 것이며 단지의 진입 도로의 넓이가 6m 이상 넓이가 될 때는 50% 이상에게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죠.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상업지역과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설을 하는데 주상복합주택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럴 텐데 이 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 대개 건설을 한다 하면서 주택만 다 합한 이 면적하고 또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연 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주택 부분이 90% 미만이 되는 그런 어떤 복합 건물이 나올 때는 단지도 보지 않겠다 해서 각종 제한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농협중앙에 자금이 투입이 되었다 할 때 보시면 이것은 단지로 보지 않고 조건을 좀 완화해주겠다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 파트가 이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느냐가 딱 나옵니다. 승인요. 요 규모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대지분다 대지. 이 대지 면적이 대지입니다. 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사업장이면 요 사업계획 승인은요 이렇게 합니다. 시, 도지사, 대도시가 승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0만 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단지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승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인한 사업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가시행사업들과 토지공사 시행사업들, 또 330만 제곱미터의 큰 거대한 어떤 사업들, 또 보시면요 긴급한 주택건설난 해소사업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들, 또 공공사업자가 50% 이상 출처해서 만든 부동산 회사 사업일 때 장관이 승인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요건은요, 요 대지죠. 요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 확보하든지 또는요, 100% 사용권 확보하면 승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 토지가 하는 사업 시행일들은 이런 거 묻지 않고도 승인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안에서는요 도시 중점 사업 지역이니까 요 안에서 하는 사업은 80%의 사용권 확보가 되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되어지고 사업 계획이 내어준다랍니다. 여기서 요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요 장소 안에서만 나올 것이고 80은 기본 조건이고 더 나가서 95% 이상의 사용권이 확보가 되어지면 모든 반대자한테 팔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데 근데 95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0원 넘고. 일단요, 요 구역 지정 고시하겠죠? 요 고시하기 10년 전,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요들을 제외한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가 10년이 채 안 되는 자분한테는 팔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권리의 발생, 청구 어떤 형식을 보시면 일단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도 3개월 이상 실제 거래 시가로 매수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할 때 이제 공탁을 걸고 강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 태블에 전혀 나오지 않고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2군데 이상의 전국 신문에 2번 이상 광고 공고를 낸 다음에 30일이 딱 경과가 딱 되어지면 바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를 봐서 바로 공탁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가 딱 나오겠죠. 효과 딱 보시면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3년 안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했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재작용에 포함됩니다. 3년이 원칙입니다. 3년이 원칙. 그런데 이 사업장이 만약에 공구별로 구분해서 승인 내어준, 분할 승인 내어준 그런 어떤 사업장이다. 확인 딱 되어지면 최초 공구 1공구 사업장은 승인 3년에 착수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 2, 3, 4 공구 등의 사업장은요. 1공구가 착수한 시점부터 2년 안에 다 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이제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사용검사 받겠죠? 사용검사. 이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가 또 딱 통역을 합니다. 사용검사. 자, 이것은요, 이 사업조체가, 자, 검사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 검사는요,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지방에서 한 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승인을 딱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내어준 사업장이죠. 그럼 검사도 국장이 직접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출정하는 시공보증회사가 검사하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보증사도 망했다 없다 합니다. 그러면 입주 아직 안 했지만 돈을 내신 분들, 입주 예정자 분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검사 신청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의 어떤 생성과 소유권 보존 등기의 어떤 작성 명의를 곧바로 시공보증인 앞으로, 입주 예정자 앞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건 파산 일대가 그럽니다. 그런데 파산이 아니고 정당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요, 요들도 물론이지만 이들 말고도 시공한 회사, 시공회사도 검사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당 이유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정당 이유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면 7일 안에 그 사유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사용 검사 받는 단위 범위는 무엇이냐 하니까 이 원칙은 사업별이다, 사업 단위다 해서 이 모든 공정이 다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뿐 아니고 부대시설 봉지도 다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또 예외가 나온다랍니다. 자, 주택 건물입니다. 주택 건물은 기타 부대 동리가 완성이 안 되어도 해당 동, 101동, 102동이 완성이 되어지면 주택 건물은 동별로 검사를 해서 입주하게 하고 등기할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그리고 이 대지가 이 사업장이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이면 공구별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 따라할 수 있다. 입주 따라할 수 있습니다. 분할 승인 사업장 공구별입니다.
아주 원칙인데, 근데 등기는 안 떨어져도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일부만 먼저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지 조성 사업장이면 구획별로 임시 승인을 내어주고, 또 건축물들은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건물 가운데에서 공동주택은요, 그 건물 내부에서도 다른 부분 완성이 안 되어도 몇 개 세대가 완성이 딱 되어지면 시끄러워도 입주하게 임시 사용 승인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털이 중요한데, 한 문제는 이제 승인 대상에서 이번에 중요하게 취급하시고, 사용 검사편 항상 유의해서 봐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단독주택 30호 공동 30세대 이상 지을자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장은요, 보시면 국토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맞네요. 3번입니다. 3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도 30세대 증가될 때는 사업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래서 모두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또 5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장은요, 공사 착수기간 3년이죠. 2년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가 되겠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설명했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겁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조성되어진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에 조성하는 어떤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점 맞죠? 한옥도 50호 이상이다. 그래서 2번 점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대별 주거 전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 가운데서 단지형 연립주택을 30 이상 단지형이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네요. 단지형 연립 나왔습니다. 이때는요, 30 이상이면 50호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죠. 30호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4번 가시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관리 사업을 진행할 때 보시면 이 사업을 할 때 스스로 주택 계획만 시간 이제 50호 이상이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30호 이상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X네요. 13번 문제 꼭 봐주세요. 13번 문제 같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14번입니다. 어느 것은 무엇이냐? 주택 사업을 할 때 공구별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할 승인 600세 이상일 때 해수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승인받은 사업장의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표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기금 지원 받아 건설한 사업자가 사업자를 변경합니다. 이때 사업 변경 승인 신청할 때 기금 수탁자의 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처음 봐. 그럼 잠깐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1번부터. 1번입니다. 지금 옳은 거 찾죠? 자, 공구별 분할 승인 할 수 있댔죠? 할 수 없다? X인 것입니다. 또 2번 가시면요. 보시면 우리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설치 좀 변경할 때 보시면 변경 인가 신청합니다. 변경 승인 받습니다. 하지만요, 보세요. 부대나 복리시설을 훨씬 더 많이 설치해 주면서 위치 이동이 없을 때는 경미한 상 더 좋은 거니까 이건 변경 승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십니다. 2번 질문 X네요. 3번 질문 보십니다. 기금 빌려준 사업자가 기금을 가지고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기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 볼 때 기금 빌려준 거 사업자가 바뀌었다. 이건 사업자의 신용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일 때는요, 기금 수탁자가 당신들 사업자 바뀐다, 당신들 신용 담보 때문에 사업자 바뀐 사항에 대해서 기금 수탁자 은행에서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이제 맞죠? 그래서 기금을 빌려줬는데 이 사업자가 바뀐 사업자가 신용이 안 좋아. 그러면 은행에서 동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요, 사업자 바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변경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그럼 4번 가시면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10만 안 되면 특광시군이죠.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도 X죠. 다음에 5번입니다.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요, 이런 대지 소유권, 사용권 필요 없다라고 공공사업장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필요하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시간입니다. 15번 가볼게요. 매도 청구권 딱 넣으래. 매도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매도 청구는요, 주택 규모를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규모와 상관이 없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규모를 초과한 큰 평수도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자, 당연히 요 권리 청구는요, 토지뿐 아니고 토지에 붙어있던 정착물도 다 이게 포함되어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일단 또 3번입니다. 95% 이상의 확보가 딱 되어진 경우는 모든 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이 맞고요. 4번에 가시면 매도 청구할 때도 먼저 3개월 이상 시가로 협상하는데요. 시가는 뭐냐? 공시가가 아니고 거래 시가, 실제 거래 시가로 협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X가 되겠네요. 3개월 이상 협상한다 해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 등록 사업자가요 직접 공사를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사업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 있는데 이 문제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다른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문제 안 나옵니다. 자, 17번 갑니다. 주택 감리 나왔죠. 주택 건설 공사는 반드시 감리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일 때는요 건축주가 임명하지만 주택 단지는요 사업 계획 승인권자 행정청에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가시면 사업주체가 국지토지 즉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일대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감리자 따로 지정 안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와 도시형 생활은요 그들 자체 감리하거나 또 건축주가 임명한다 해서 감리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의 X는요 300세대 미만 되는 규모 작은 단지일 때는 개별 건축사도 감리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사업장은요 이 사업장은 감리회사 즉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회사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니까 개별 건축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 업무 신고한 안 돼요. 300세대 미만일 때는 가능해도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당연히 그 시공하는 계열사를 감리자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에 보시면 감리자 임명할 때 단지가 두 군데 있다 할 때 인접하고 있으면 한 회사로 양쪽 다 감리하게 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 감리회사가 감리원을 파견시킬 때는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리회사는 두 군데 다 감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18번 사용 검사 가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 계획 승인 받은 사업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어진 주택일 때요. 주택은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했었죠.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 가십니다. 사업자가 파산되었다. 그러면 시공 보증 회사인데 이들도 없다. 그럼 입주 예정자 대표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또 3번 가볼까요? 자, 주택 건설 사업을 공구별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 분할되어진 공구별로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사용 검사 신청은요,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사를 해준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5번에 자,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되는 그 주택이 사업계획에 적합하다 인증이 딱 되어지면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자, 이제 19번 갑니다. 사용검사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X는요. 사용검사는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도가 아니겠죠. 1번 질문 X입니다. 2번 시공보증회사 등이 없을 때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공사 마저 시공하고 검사 신청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2번 맞네요. 3번 가보시면 시공보증회사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검사를 받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2번 질문 X죠. 시공보증사가 없거나 시공보증사가 파산으로 지원할 수 없을 때는 입주 대표자 대표회의가 자녀공사 여러분들 답에서 2번 질문이 X입니다. 왜냐하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죠. 아직 이사 안 들어갔죠.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자는 입주하고 난 이후에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이 말이 잘못되었죠. 입주자 아니면 해서 2번 질문이 X는 이유가 입주자 대표회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3번에 맞습니다. 요 대장과 보증 등이 이것은요 시공보증회사 또 입주 예정자 앞으로 곧바로 해준다 했었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검사 신청 15년에 하는 것이겠죠. 예, 14X입니다. 15번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그 사업장이 완료되어지면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보시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5번 또 X입니다. 뭐냐면요. 이 주택건설공사일 때는 감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지조성 사업은 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감리의 의견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대지죠.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대지조성 사업은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다음 20번입니다. 100호 이상의 사업을 할 때 간선시설 딱 나오네요. 간선시설. 이 사업장 규모는 원래 간선시설하면 단지 안에 있는 기관망과 단지 밖의 기관망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 부분인데, 그럼 그 사업자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업 비용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요 사업장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또는 이 사업장의 면적이 보시면 규모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딱 나올 때는요, 누가 대신 설치해 줍니다. 누구냐 하니까 이 단지 안에 설치하는 그 도로라든지 또요 어떤 뭐 수도망 같은 경우는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준다. 기타 전기 또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일들은 해당 공급자들이 설치를 해준다 합니다. 요 사업장에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직접 비용을 대어서 설치를 딱 해준다 합니다. 또 도로 수도 일대에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국가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가 있다. 이 말도 있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해당 그 설치업자가 설치해준다. 맞습니다. 또 도로나 상순 지방을 설치해준다.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사용검사일까지 설치하는데 사용검사가 되어도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면 해당 급한 사업 주체가 먼저 설치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치를 일정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상황이면 지방자치가 아니고 해당 사업자가 먼저 부담되어서 설치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설치하죠.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검사까지 완료한다. 4번 맞고요. 5번에 국가 일대에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보조를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21번 보시면 이제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변론의 사항이죠. 주택 건설할 때 좀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네요. 해서 보시면 이 말입니다. 자, 주택 건설할 땅 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땅을 잘 팔지 않고 있다. 강제 수용할 수 있으면 편리해집니다. 또 공사할 때 요 대지 말고 옆에 있는 타인의 토지, 또 인근에 있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인근 토지, 이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입니다. 이용할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이용하다. 그냥 좀 빌리지 않으니까 땅을 안 빌려줘. 그래서 이용을 위해서 강제 임차, 강제 일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는요 모든 사업자한테 안 줍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가, 지방, 통지방공사한테만 주는데 그것도 사업 형태가 뭐냐? 국민주택 기금 플러스 80일 이하 요 국민주택 사업장일 때만 이런 권리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면요 국가가 보유한 토지나 어떤 시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놀고 있고 쓰지 않고 있다 할 때 이 토지를 내가 좀 사자 이렇게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이것도요 주택조합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뿐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입니다. 이 규모 주택을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자가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별다른 어떤 특정적인 사항이 없으면 이 땅은 우선 매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해줍니다. 그 대신 이때부터 여기 지고 팔면 바로 전매 차익이 발생하니까 요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사업에 착수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착공 신고를 안 하면요 다시 요 판 것을 강제 환매하게 되어져 있고 영구 임대이면 임대계가 취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볼까요? 또 하나 더 있죠. 이거 말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면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 개발자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채비지 이렇게 확보를 딱 해줍니다. 채비지. 이 채비지에 대해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가 국민주택 사업의 용지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요구합니다. 하면 요 채비지에서 2분의 1까지 이것을 매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매각의 원칙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청업체가 없거나 한개일 때는요 한 명이 신청하면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매각 대금이죠. 매각 대금은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임대주택 등의 좋은 목적이면 조성 원가로 싸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국가나 또 하나 더 빠지네요. 국가나 지방 1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짓는 사업자한테 매각할 수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국민주택 용지가 필요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다 할 때 이 채비지의 2분의 1까지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네요.
자, 이럴 때 양도 가격은요, 감정평가액이 원칙이고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등록 칠 때 조성원가를 준다. 원칙은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3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 대지가 필요할 때 토지 수용도 할 수가 있다. 국민주택을 위해서. 해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가시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 등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여기 지방에서 공사할 때 각종 어떤 매수 업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해서 협상이 잘 안 되면 해당 지방장한테 이 사실을 위탁할 수 있다. 나중에 2% 띄워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 갑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40% 아니죠? 50% 이상 짓는 사업자한테 굳이 우선 매각이 된다. 해서 1번 X네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도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다. 2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요, 인 토지를 매입하면 2년 안에 공사 사업에 착수 뭐겠죠? 1년 안입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4번 가시면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원칙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성원가가 아닙니다. X네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인가의 그 설립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자금편 나왔죠. 자금편과 이제 공급편과 관리편이 남았습니다. 이것들이 한 2시간 정도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끊고 다음 시간에 자금과 공급편 일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